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의 작업실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오늘 주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죠. 바로 대마초예요. 이걸 두고 한쪽에선 약이다, 다른 쪽에선 독이다 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하고 헷갈렸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니, 어떻게 식물 하나가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대마초를 보는 시선이 정말 딱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요. 사회를 파괴하는 악마의 풀이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와, 정말 같은 식물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58초에 한 명씩 대마초 때문에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 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명씩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웰빙 제품, 힐링 아이템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생을 망치는 범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 대마초가 우리 몸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칠까? 그 답을 찾아서 우리 몸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사실 우리 몸 안에 엄청난 비밀 시스템이 숨겨져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대마초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시스템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발견하면서부터 대마초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발견이죠. 이게 우리 뇌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명한 신경과학자 야스민 허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뇌에서 가장 풍부한 수용체가 바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다. 여기서 수용체는 그냥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 센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 감정, 기억 같은 아주 핵심적인 기능들을 바로 이 시스템이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몸이 완전 비상사태에 들어가잖아요. 심장 막 뛰고 긴장되고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에 자체 진정 요원인 이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몸을 다시 착 가라앉혀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내장된 자동 릴렉스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원리는 대충 알았어요.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대마초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놀라운 희망과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험성, 이 양날의 검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의료용 대마초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뇌전증 환자 샘은 발작 횟수가 극적으로 줄었고요. 끔찍한 전쟁 트라우마, PTSD로 고통받던 참전용사 셔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지막 희망,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카더라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위험들이죠. 사용자 중 약 9%는 중독에 빠지고요. 특히 아직 뇌가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에게는 기억력 저하나 뇌 발달을 방해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비유를 들으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즘 대마초에 들어있는 강력한 성분 THC는요, 우리 몸의 수용체라는 문을 망치로 그냥 쾅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요. 반면에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내는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맞는 열쇠로 문을 스르륵 부드럽게 여는 것과 같죠. 이 망치와 열쇠의 차이가 바로 그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초 얘기할 때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바로 THC와 CBD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아주 간단해요.
THC는 우리를 하이하게 만드는, 그 기분 좋게 붕 뜨게 만드는 정신 활성 성분이에요. 반면에 CBD는 그러니까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불안감을 줄여주거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사회 전체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대마초를 범죄로 만든 마약과의 전쟁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흑인과 백인의 대마초 사용률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체포되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흑인이 백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이 사실상 특정 인종을 겨냥한 구조적인 차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사실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930년대부터 특정 인종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기 위해 대마초가 악마화됐고요.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색인종들이죠,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이 정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라크 참전 용사였던 션 워슬리가 한 이 말이 모든 걸 보여집니다. 감옥에 다시 가느니 차라리 전쟁터로 돌아가겠다. 이분 PTSD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갔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할까요? 앞으로 뭘 고민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THC 함량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단순 소지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대한 시장에서 과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지금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대마초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성분을 어떤 사회적 제도 안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복잡한 방정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합법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하고 중요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이 뭘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겠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대마초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